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이자 한동대 커뮤니케이션 학부 주재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총선이 이제 거의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23일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결과를 발표를 했죠. 네. 전국 평균 2.8대 1의 경쟁률로 이 지난 21대 총선 지역구 경쟁률 4.4대 1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수치입니다. 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제도적 민주화 이전이었던 1985년 이 12대 총선에서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후에 이 3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거거든요. 네. 이게 정당별로 보면은 민주당이 246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254명, 그리고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0명, 새로운 미래 28명, 그리고 개혁신당 43명, 자유통일당 11명 순이고 무소속이 58명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역만 봐도 후보가 몇 안 돼요. 이런 선거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이번 총선에 이렇게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낮게 나왔을까요? 이번 22대 총선 경쟁률이 역대급으로 낮은 이유를 좀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이 거대 양당의 독식 구도가 더 공고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에 이제 삼김 시대로부터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그리고 권영길 노회찬의 정의당 계열,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으로 이어지던 이른바 제3지대의 힘이 갈수록 떨어지는 일종의 정치 지형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양당 체제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굳이 다른 제3의 후보들이 나와서 이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정치 지형의 변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도 보면은 전체 254개 지역구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23곳의 지역구에서 양자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론조사의 보편화,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면서 네.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후보들은 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포기하는 현상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3지대에서 후보가 많이 안 나오고 무소속도 별로 없고 양당에서만 후보가 나온 그런 좀 상황인데 이렇게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지역구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 현대 정치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인데요. 네. 이번에도 총 7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쳐서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현역인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이제 곽상원 변호사가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네. 또 개혁신당의 금태섭 변호사도 또 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후보가 많아지면 좀 유권자 입장에서는 보는 재미가 더해지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7명 정말 많은 숫자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양한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도 하고 또 좋은 정책을 많이 제시하는 그런 과정 참 보고 싶은데 아쉬움이 클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에 이런 후보의 다양성이 좀 확보되지 못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 총선이라는 것이 이 국민들이 자신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 이벤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다양한 층위와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 대표성을 띠는 다양한 인물들이 후보로 출마해야 국민들이 보다 좀 선택의 폭을 넓힐 수가 있는데 네.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죠. 네. 실제로 이번 22대 총선 지역구 출마자 699명 중에서 600명이 남성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여성은 99명, 그러니까 14%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이 여성인데 여전히 국회의원 선거의 여성 후보는
전체의 14%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음. 이것 역시도 우리 사회가 여전히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네. 또한 지역구 등록 후보들의 평균 연령이 56.8세로 음. 지난 21대 총선에 비해서 또 2살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한국 사회 인구의 평균을 대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네. 50대 후보가 전체 후보자의 절반에 가까운 45%를 차지했는데 음. 반면에 20대 후보는 4명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연령대의 편중 현상도 분명히 지금 현재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흥미로운 지점은 이제 전국 최고령 등록 후보가 바로 우리 지역인 경북 경주에 무소속으로 네. 출마한 김일륜 후보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올해 85살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85세의 김일륜 후보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주가 최고령 후보로 기록됐고 네. 반면에 최연소 후보는 경남 밀양, 의령, 함안, 창녕에 음. 민주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우서영 후보로서 이제 올해 만 28세다. 네. 이렇게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더 다양한 계층에서 이렇게 후보와 당선이 나오면 좋겠고요. 이렇게 지역구는 후보를 역대급으로 적게 낸 반면에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는 또 역대급으로 많은 정당이 후보를 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주로 이제 2장의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하고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투표 용지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 정당에 기표를 하는 투표 용지죠. 네. 바로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하는 투표 용지가 역대 최장 길이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무려 길이가요 51.7cm입니다. 이게 와. 우리가 보통 이제 물고기 낚시를 할 때 이제 월척을 이렇게 평가를 네. 하지 않습니까? 51cm면 월척 중에서 월척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지난 21대 총선부터 등장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로 인해서 각종 군소 정당들이 선거철을 맞아서 이제 우후죽순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무려 비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이 38개 달합니다. 네. 근데 이 51.7cm 이게 길이가 너무 길다 보니까 사실 들고 있기도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몇 번을 접어야 이제 투표함에 겨우 넣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도대체 우리나라의 정당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정당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이번에 이제 꼼수로 또 위성정당을 내세우는 바람에 네. 비례투표 용지의 1번과 2번이 공란으로 표기가 되게 됩니다. 음. 대신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3번, 그리고 국민의미래가 4번으로 가장 앞순번에 위치하게 되었어요.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녹색정의당이 5번, 새로운미래 6번, 개혁신당 7번 순으로 이제 번호를 부여받았고요. 네. 자유통일당 8번, 뭐 조국혁신당 9번 이런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뒷번호로 가면 갈수록 야, 이런 정당이 있었나 싶은 아주 기발한 정당도 엄청 많아요. 네. 이를테면 이제 11번에 배치된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이 오. 있고요. 네. 또 25번에는 대한민국당이라고 있습니다. 음. 심지어 과거에 있었던 정당 이름을 가져와서 이 등록한 정당도 있더라고요. 네. 28번에 새누리당, 오. 그 다음에 37번에는 한나라당. 아마 지금 현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좀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장난스럽고 좀 진지하지 못한 것 같아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현실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비웃음의 대상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좀 웃지 못할 상황도 좀 오버랩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저질이라고 비웃고 욕해도 결국 정치의 질을 높이는 것은 유권자들의 몫이죠. 그렇죠. 결국 그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뽑는 주체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그리고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뽑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으로 가고 또 소중한 한 표를 진지하게 행사하는 이 정치 행위가 무엇보다 절실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 그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당은 많지만 잘 고르고 골라서 투표를 해야겠고요. 우리 시사오는 선거 전날에 다시 뵙겠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동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부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